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CF가 좀 길었습니다. 보통 이 반도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지만 그 PO, 프로덕트 오더라고 하죠. 주문 발주를 이제 맨 윗단에 이제 회사들이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내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던 소부장이라는 개념인데 이걸 거꾸로 하면은 장비 업체에 발주를 내고 장비 업체가 부품 업체에 발주를 내고 부품 업체가 소재 업체에 발주를 내고 요 순서입니다. 주가 움직임도 대부분 메이저가 먼저 움직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은 장비 쪽에 주가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 소재 이런 식인데 이게 또 순환하면서 계속 빙빙 돌아요. 그래서 오늘 일발 장전은 화면 이제 보시겠지만 반도체 공정상 핵심 필수 장비 뭐 이렇게 다 아시는데 그 안에서 장비 업체에서 지금 빙빙 도는 시세 중에 오늘 타이밍이 좀 됐다라고 더 보이는 게 이제 에러티베큐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 에러티베큐움의 매력도가 무엇인지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은 앞서 이수철 이사도 나왔지만 반도체에서 공정상에 지금 여러 가지 화두가 되는 키워드는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기술이 확 진보를 하면서 모든 공정과 장비와 소재들이 다 바뀌는 거죠. 거기에 적합도를 지금 이제 꾸려가고 있는데 양산 수율을 타느냐 못 타느냐는 삼성전자의 핵심이고 삼성전자가 11월부터 거의 미세화 공정의 양산 수율이 지금 막 확 올라오는 거죠. 디램 쪽에. 그래서 이 에러티베큐움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공정의 스텝 수가 증가하면서 건식 진공 펌프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거다. 에러티베큐움은 이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라고 봅니다. 반도체 라인 전체가 다 진공이기 때문에. 근데 유압식 진공 펌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유럽 쪽에서는 이 환경 규제 때문에 폐유, 기름이 다시 뭐 오염될 수 있다 이래서 잘 안 쓰고 이제는 건식 진공 펌프를 많이 쓰는데 건식 진공 펌프의 강자가 바로 에러티베큐움이죠. 증착 공정의 점유율은 높지만 이 식각 공정에서는 이 반도체 챔버, 진공 챔버가 이 영국의 지난번에 김현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에드워드사가 삼성전자 점유율이 이제 50%예요. 그러니까 에러티베큐움은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실었죠. 8% 지분 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유율이 확대될 여지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제 미세화 공정에서는 EUV라는 얘기를 또 많이 접하셨을 텐데 기존의 공정보다 복잡한 EUV 노광 공정은 고성능 제품인 초고 진공용 터보 분자 펌프, 용어는 어렵죠. 에러티베큐움의 터보 펌프가 국제과제로 선정이 돼서 개발 중이라고 그러죠. 실적 따라옵니다. 실적이 지금 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장비주들은 한번 납품하고 나면은 조금 실적이 한번 솟았다가 멈추지만 여기는 유지 보수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유지 보수 비중이 한 30% 돼요. 그래서 장비 들어가면은 계속 매출이 순차적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실적이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해드릴 거고 또 추가 자료 화면이 준비된 게 있으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투자한 장비 업체들이 있어요. 소부장 업체들이 요 출처는 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이버 카페 이제 스토어 컨터 해갖고 가치 투자 클럽 거기에 올라온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한 겁니다. 추천은 밝혀드려야 되니까 쭉 화면 보시면은 에러티베큐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 비중해서 삼성이 지분을 8%를 실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양이죠. 맨 위에 이제 YIK가 이제 13.2%, 그 밑으로는 뭐 SNS텍, 뉴파워플라즈마, KC텍, 미코 이런 순으로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 찍으실 수 있으면 화면 한번 찍어 놓으셔도 괜찮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얘기가 좀 길었죠. 왜냐하면 최인마의 일발장전이니까 제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다음 받아주세요, 정경민 선생님. 뭐 저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었는데 저 리스트 중에서는 뭐 에러티베큐움 뭐 오늘 이제 표적지이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오는 거는 뉴파워 플라즈마가 딱 눈에 띄긴 하네요. 도우인식스 때문에. 네, 뭐 또 다른 관련된 뉴스도 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이 반도체는 뭐 이제 리포트들 보시면 알겠지만 애널리스트마다 관점이 다 다르고요. 뭐 저 같은 이제 브로커들도 관점이 다르고 시장 전문가들도 관점은 다 다른데 지금 한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좀 오글거리긴 합니다만 이제는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은 맞다라는 말씀 저번에 좀 드렸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언제까지 사고 언제 피크를 칠 거고 어떤 시점에는 어떤 섹터, 그러니까 어떤 공정의 아까 소부장, 장비, 소재 뭐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느 쪽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수혜를 볼 것인가, 요거를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일자 그 엔비디아의 팔라노의 그 이제 생산 계약, 삼성전자의 그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만. 파운드리는 지금 실적이 빵빵 터지는 시점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투자를 하고 라인을 깔고 또 수주를 받는 이제 이런 시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라인을 깔고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점에 좀 맞춰서 이 관련된 좀 장비주들이 뭐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 초에도 이미 1단계 강세는 한번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쭉쭉 치고 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제 1분기에는 디램, 2분기에는 낸드 쪽이 강세를 좀 보일 것이고, 이쪽에서 지금 실적이 빵빵 터질 거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먼저 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비메모리가 약했으니까요. 이제 과거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수요가 확인되면서 주가가 슬슬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재고가 하락되면서 이제 1단계 점프가 나오죠. 지금처럼. 그리고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이제 높이 쓰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방의 업체들이 생산을 늘리고 그리고 수요에 매칭이 되고 나중엔 조금 공급이 과잉되면서 요게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사이클로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재고 하락이 확인된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반도체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은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이클상 저는 뭐 1쿼터, 그러니까 네.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좀 강한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이 옛날에는 이제 좀 날파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군소 업체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뭐 LP다 뭐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일본에 좀 이제 회사들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에 좀 이렇게 들이밀었다가 이제 완전히 뭐 참교육 당하고 그냥 이제 망해버렸죠. 그 회사는.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이 예전에는 그래도 좀 진폭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사이클도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뭐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제1의 어떤 관점은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재 쪽에 갖고 있었어요. 뭐 네. 무슨 머티리얼, 뭐 PSK, 뭐 ENF 테크놀로지, 뭐 오늘 말씀해 주셨던 DNF, 뭐 이런 소재 쪽을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생산을 하고 이제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서 소재는 계속해서 소비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에로티 베큐움에 맞춰서 좀 드리고 싶은 제 개인적인 관점은, 제가 지난번에도 좀 좀 고집을 좀 부렸었던 그런 부분인데. 네. 스크러버 쪽이에요. 이 스크러버 장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집진, 탈황 장치죠. 그러니까 이 각종 가스가 많이 좀 소모되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좀 이렇게 걸러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기업들이고, 이 회사들이 이제 칠러도 그러니까 차갑게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좀 장비도 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유니셈이 좀 빵치고 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ST라고 이제 두 개의 회사를 좀 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기술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좀 뭐나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비긴 합니다만, 삼성이 이렇게 늘려가는 과정이고 또 이런 진공이 이런 이 미세한 과정이 늘어나면 그만큼의 특수한 가스들이 많이 사용될 것이 자명하잖아요.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이제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고, 미국에서도 탄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각을 세울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빙 돌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나마 좀 덜 오른쪽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나마 저는 좀 스크러버 장비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붙여서. 네. 에로티 베큐움에 붙여서 또 뭐 바로 다음 공정이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GST. GST.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는. 네, 지금 차장님께서요, 공정을 전 공정은 거의 다 훑어주셨어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반도체라고 하는 게 웨이퍼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착을 하는 이 마무리 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테스팅을 하고 패키징을 하는 그 과정에 이제 있는 종목들을 영민한 투자에서 차장님과 저 그리고 앵커께서 거의 다 훑어드렸어요. 지금 근데 남아있는 이게 또 종목이 순환하잖아요. 네. 훑었지만 그걸 다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못 보신 분들, 오늘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뭐 이럴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그래서 계속 훑어. 네, 그때 타이밍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이제 부각되는지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장 이제 강력한 업황에 대한 모멘텀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 내년 1, 2분기는 거의 뭐 반도체 업황을 이제 주도할 거다. 실제로 이 메모리 업황이 이제 주도를 할 때는 장비보다는 소재를 보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상반기 때는 오히려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가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소재 종목 중에 SK 머티리얼즈가 이 무거운 애가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게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저께는 또 못 가던 솔브레인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에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뭐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지금 시작이 좀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은 위치가 조금 낮기 때문에 여기 제가 하나 좀 추가를 해드린다면 여전히 뭐 솔브레인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 하나 소재 종목을 하나 추가해드리고 어쨌든 이제 에로티 베큐움이라든지 이런 이제 진공 쪽 이제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제 미세 공정이 이제 더욱더 이제 고도화되게 노광 장비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사실 이 진공관과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할 거고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런 미세 공정은 결국은 아이러니하지만 환경오염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정말 많은 특수가스와 소재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재들을 이제 재활용하는 장비까지 나올 정도로 네.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어떤 투자에 상당히 좀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이제 ESG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좀 지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이제 영향에서 분명히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드린 LT 베큐움이라는 종목의 중요도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GST라든지 유니센과 같이 이렇게 오염 제거 장치를 만드는 기업들이 좀 핵심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미 이제 저 우주까지 날아가 버린 이제 디바이스 ENG 같은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종목 중에 제가 하나를 이제 조금 추가해드리면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너무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 쪽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오션브릿지라는 기업이 오션브릿지. 있어요. 네, 요 기업도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아직도 이제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션브릿지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서 라인업을 구축을 하실 때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반도체 공정 지금도 포트에 여러분들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를 가장 먼저 보시고요. 그다음 전공정 그리고 전공정과 관련된 이제 부수적인 장비들 그리고 이제 후공정 요렇게 이제 세팅을 딱 해가지고 내년도를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 요 각 섹터별로 분명히 이제 순환매가 계속 좀 진행이 좀 되면서 슈퍼 사이클,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하나씩 이제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나오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첨삭, 뭐 삭제는 없었고, 오늘은 첨가를 좀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에로티 베큐움이라는 뭐, 진공 펌프, 뭐 반도체는 다 진공 라인이라고 했으니까,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도 진공이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이제 총 일발로 쐈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쭉 붙여주셨고, 연발이 돼버렸네. 네 발짜리. 네. 집중. 요것만 가지고 딱 포트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달 그래 동안. 볼까요? 네. 네. 자, 솔브레인은 좀 빼주세요. 네. 제가 이따 해야 되니까. 아, 진짜? 네. 하여튼 뭐 뺄 거 없고 네. 다 뭐 겹쳐되니까. 반도체. 어제 뭐 반도체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아까 이수철 이사님 잠깐 나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웨이퍼 로스가 좀 있었나?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제는 팔라노 그 엔비디아 그 뉴스가 좀 메인이지 않았을까? 엔비디아. 네. 그 뉴스 이제 저도 뭐 웨이퍼 그 얘기는 금시초문인데 네. 엔비디아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기 전에 이제 시장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게 이제 소문이 좀 났다는 얘기거든요. 어저께 특히나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던 DB 하이텍을 포함해가지고 시스템 공정 쪽에 이제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했거든요. 우리 DBIT 있구나 참.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에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좀 주시켜 드리고 싶은 게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너무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주가는 이제 이미 내년 실적까지 반영한 종목들도 있고요. 꽤나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 쪽,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이제 시스템 쪽은 시장에서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수주,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퀄컴과 관련된 수주도 저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오늘도 제가 AD 테크놀로지, 요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과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현저하게 다른 이제 동종의 기업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슈가 좀 부각될 때 상승 여력으로 따져봤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훨씬 더 조금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35분이니까 이제 김현 매니저는 이번 주 끝. 네. 다음 주에 다시 뵈야 되니까 오늘 이벤트. 네, 오늘은 이벤트였고요. 사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기다렸던 중소형주들의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이 된 타이밍이었잖아요. 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주는 좀 특히나 이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 여러분들이 밸류체인을 잘 공략하신 분들은 그런 이제 좀 상대적 박탈감이 시원하게 좀 해소된 사이클이 아니었나. 그럼 이제 다음 업종은 뭐가 될까? 저는 오늘도 계속 지금 반도체 쪽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남아있는 주간 동안에는 또 제약바이오 종목도 분명히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막판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조금 참고를 좀 해보시면서 다음 주를 대비하는 하루로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모더나 백신 이슈도 있고 사실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도 있긴 한데 다음 주에 한번 우리 또 다뤄보자고요. 네. 함께해 주신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